경연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편성만 놓고 본다면 쉽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맞대결 가능성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자들 있긴 합니다만 불안한 강자들이 꽤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우스컵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다. 과감하게도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은 좀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승부를 우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기입니다. 김다빈 전일 씩씩하게 힘을 써봤습니다. 아쉽게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대부분의 선수가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김다빈 입장에서는 4번 조재호를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조재호는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고전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궁합이 좋기 때문에 김다빈이 조제로 확실하게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다빈도 경주 습성상 비파업 파업 선수를 완벽하게 견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제와의 협공 가능성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제호가 쫓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류성희가 김다빈의 뒤를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는 있죠. 파업 선수들이 뭉친다면 아무래도 김다빈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내선에서 갇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류성희하고 김우현의 연합이 변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24기하고 25기의 맞대결로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 작전적에상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기수 경합보다는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명경민이 힘을 쓰고 이진원이 몰고 가면서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명경민은 노영경과 수성팀이죠. 이진원은 또 임경수와 협공 펼쳐 나간다면 두 선수 양분해서 노려볼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안효은하고 김영섭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김영섭을 중심으로 한번 과감하게 노려봤었는데요.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유선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효은은 힘을 썼는데 견제에 밀려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두 선수가 친한데 수도권 서들인데 타협보다는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누어진 상황인데 비파업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면 대결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섭하고 안효은은 아무래도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영섭 중심으로 호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손진철, 김이남이라든지 안효은이 젖히게 된다면 고병수, 박성호가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2번, 4번 확실하게 선을 긋고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기입니다. 이번 편성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동기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득점은 박지영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박지영 참 답답한 경주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박지영을 강축으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연욱이라든지 주석진, 특히 주석진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저는 주석진의 선전 가능성을 먼저 한번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전일 솔직히 유선호 7월 1일날 늑골골절 회복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상담 결과에서 볼 수가 있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공백기도 있었기 때문에 무겁지 않을까, 컨디션이 좋지 않지 나빴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정준영 보니까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박진우 활약에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박진우의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아졌는데 전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끌려갔었던 박진우보다는 그래도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종혁의 홈이 마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기입니다. 김지광이 전일에 이어서 금일도 여유있는 편성 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지광이 전일 주연욱을 초반부터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금성고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김지광이 초반부터 주연욱의 를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은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선을 긋고 경주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팀 선배 송경방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7번 황경근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이 좋다면 짧게 추입하는 거고 넘어서면 아무래도 송경방까지는 불러드릴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스급 12경주입니다. 김시후 전일 내선에서 막혔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승부역발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선수가 또 파업이기 때문에 김시후 입장에서는 어미테를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미테도 마크되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죠. 뭉친다면 김시우가 전일처럼 내선 갖춰서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스급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호수급 6경주입니다. 김다빈 시속감 괜찮은 것 같아요. 전일은 쉽게 2차권을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컨디션 괜찮습니다. 김다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성일이든지 김우현을 의식한 경주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다빈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죠. 조재호와 전략적인 협공을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다빈 입장에서는 김다빈의 경주를 보면 파업 비파업 확실하게 선을 긋고 본인의 연대 세력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다빈 입장에서는 조재호를 챙겨줄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4기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김다빈 입장에서는 류성이 챙겨 나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조준수 챙겨 나갈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현을 챙겨 나갈 이유도 없기 때문에 조재호를 확실하게 달고 때려준다면 5번하고 4번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전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 조재호가 때리고 김다빈이 몰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다빈의 습성상 본인이 주도권 잡아나가고 조재호가 후미견제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4번이 때리고 5번이 몰고 가는 경주가 된다면 4번이 버티지 못하죠. 결국 5번의 뒷자리는 노련한 3번 류성이가 홈미권 마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파업 선수들의 중심으로 나서고 있는 류성이라는 점 마크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힘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의 후미를 마크에 나가거나 류성이가 힘으로 버텨내는 5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4번하고 5번 3번 두 차권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편성 자체가 김다빈이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다빈이 갇히면 조재호도 함께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박지웅이 때리고 김우현이 몰고 갑니다. 류성이하고 조준수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하고 5번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결국 경제 중심은 류성이가 이번 자리 꿰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동기생 조준수예요. 3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준수가 파업의 집행부이기 때문에 36하고 3위 경주권 정도는 36하고 3위는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6, 3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5사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파업이죠. 5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이벤트성 경주인 것 같아요. 24기 동기생 5명 출전하고 있고 25기 선수들 2명 출전하고 있어요. 24기하고 25기의 맞대결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수 대항전보다는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성팀이죠. 여기에 청평하고 이진원은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북광주, 김해, 가평팀, 허남열은
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24기, 25기 맞대결보다는 파업과 비파업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보다는 조직력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비파업 선수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진호하고 명경민이 붙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이진원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명경민의 선행감도 좋긴 합니다만 이진원 자력 취입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상황에 따라서 끌고 갈 수도 있죠. 명경민은 아무래도 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7번이 힘을 쓰고 4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경민보다는 이진원의 경주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7번입니다. 4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이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본다면 명경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노영균하고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수성팀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이 힘을 쓰고 명경민이 취입해 나가는 명경민이 이번 편성 취입해 나가는 7번하고 3번 수성팀 완승이죠. 명경민이 뭐 노영균 달고 쏴도 이번 편성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성팀이 뭉친다면 이진원 입장에서는 임경수를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번, 7번, 6번, 4번으로 쓰게 된다면 이번 편성 4번은 6번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경수도 컨디션 몸 상태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6번 쪽으로 4번하고 7번이 탑이 아닌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7, 3, 4, 6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파업 비파업 기수 대항전보다는 파업 비파업이죠. 이진원과 명경민의 동반 입상 복승의 안정감 있을 것 같고 이진원의 직선 취입발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호스급 8경주입니다. 득점은 안윤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안윤을 강자로 인정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안윤하고 고병수, 박성호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전부 다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안윤이 젖히기 나서면 고병수, 박성호는 쫓아가요. 하지만 전일처럼 젖히기 실패한다면 고병수, 박성호 함께 고전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리 선정에서도 아무래도 고병수, 안윤, 박성호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석현, 손진철, 김영섭, 김이남이라든지 2번, 1번, 5번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파업 선수들 중에서 화끈하게 경주를 끌어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배석현이 힘을 쓰고 손진철이 반바퀴, 손진철이 한 바퀴, 김영석에 비해 손진철을 몰고 가고 그 뒤를 김이남이 맡겨 나간다면 이번 편서 안현 믿다가 고병수, 박성호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전일 김이남을 한번 머리를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김이남의 직선 취입이 나오면서 동반이 배당이 만들어지는 듯 했습니다만 앞에 김이남이 직선에서 잡히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컨디션은 좋다. 또 김영섭하고 또 8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김영섭과 안현의 맞대결보다는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좀 공략해보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진철이 반바퀴 김영섭이 넘어서게 된다면 김이남도 투지 앞세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김이남의 몸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번하고 5번 정도는 좀 이번 편성만큼은 좀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2라고 2호입니다. 2라고 2호 2번과 1번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공략해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효는 분명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후미를 마크해 나갈 수 있는 6번하고 4번이죠. 4번하고 6번입니다. 4번하고 7번을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6하고 47이에요. 47하고 46은 과감하게 공략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석과 안효은이 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보다는 파업과 비파업으로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2번과 4번이 들어온다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2라고 2호 쪽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지영을 과연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같습니다. 득점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박지영 전일도 저치기 나서려다가 외선으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좀 깝깝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이번 편성도
이찬호, 박성선, 정동호가 연합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뭐 주연욱은 미소속인데 뭐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전일처럼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떨 때 또 비파업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진철하고 박지영하고 주석진은 또 파업 선수들인데 여기에 주연욱이 낄 수 있느냐 아니면 주연욱이 비팝 선수 쪽에 끼느냐에 따라서 뭐 착순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저래 박지영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도권을 잡아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주석진 전일 내선 파면서 직선에서 추임 역할에 나갔는데 시속감이나 컨디션만큼은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영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전에서 주석진이 취임 나서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박지영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 동기생의 협공 가능성 주석진이 컨디션만큼은 몸 상태만큼은 좋다는 점에서 7,6경주권을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7,6경주권을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아무래도 20기 동기생 1위라는 점에서 쫓아간다면 주현욱도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7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7, 6하고 7, 3입니다. 7, 3하고 7, 6경주 두 차권 7번과 6번 쪽에 7번과 6번 쪽에 우선의 받아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한번 노려본다면 뭐 전에도 정동호가 외선에서 날라오면서 머리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정동호가 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럴 주현욱이 박지영과 주석진이 아닌 비팝 쪽으로 자리 잡고 경기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동호가 힘을 쓰죠. 주현욱이 몰고 갑니다. 직선에서 짧게 추입해 나간다면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되는 정동호가 버텨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일은 외선에서 날라왔습니다만 금일은 외선에서 날라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이라고 3-2죠. 3-2하고 3-1은 주현욱 머리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좀 7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입니다. 파업 선수들 20기 동기생 7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현욱이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실내 챙겨 나간다면 주석진도 맞게 나가기만 하면 돼요. 20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7번과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같습니다. 박지영이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높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솔직히 유선우 빼고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날 출전 선수 상담 결과를 보면 7월 1일날 늑골 골절 회복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의 뜻이 참 묘합니다. 회복을 다 한 건지 회복 중이라는 건지 공백기가 있었던 유선우 다소 좀 불안했기 때문에 또 초조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유선우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데 전일 봐서는 23주 만에 출전이었었는데 나름대로 몸을 많이 만들고 출전했었던 것 같습니다.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직선에서 추입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유선우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편성도 유선우를 위한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작전적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선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진우를 앞에다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뒤는 김종혁, 그 뒤는 아무래도 이창용이 김종혁에게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진우가 전일도 내선에서 갇히면서 아무것도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언제는 또 적극적인 승부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회차는 또 다소 좀 최근 들어서 몇 경주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힘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유선우 전일도 황영근 직선에서 크게 나왔었던 것처럼 박진우를 상대로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종혁과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5번이 때려주면 유선우 입장에서는 본인 머리가 우선이죠.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1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5번이요. 두 차권 중에선 1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3번, 5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3번, 5번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창용하고 유선우가 또 성산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삼복수에선 이창용 3차권 정도는 1번, 3번, 6번이라든지 1번, 5번,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유선우 빼고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컨디션은 의외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유선우가 전일 자신감이 생겨서 팀 선배 이창용을 좀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박진우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박진우가 과거 경상권에서 훈련했습니다만 지금은 수도권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우, 이창용을 상대로, 김종용을 상대로 정면 대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정면 대결 펼쳐지게 된다면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이 정혜권이 전일 몸싸움에서 밀려났습니다만 수도권 협공 세력이라는 점에서 친분이 있는 두 선수예요. 5번하고 4번 정도는, 5번하고 2번, 5번하고 4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전일 보여줬었던 게 있고 또 금일 편성 자체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선의 강공이죠. 김종혁, 박진우 중에서는 박진우보다는 아무래도 김종혁과 협공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지광 전일 팀 선배였었던 학교 선배였었던 주연욱을 확실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김지광이 팀 선배였었던 송경방을 직접적으로 챙겨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아무래도 송경방을 직접적으로 챙겨주기보다는 황영건을 적극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황영건 힘을 써봤는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속감은 괜찮아요. 황영근이 힘을 쓰고 김지광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송경방이 막혀 나가거나 권성호가 막혀 나가거나 김정태가 막혀 나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크를 못한다 하더라도 보니까 전일 송경방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추임력은 그야말로 끝내준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6번의 뒷자리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지광이 황영근을 지켜주느냐, 송경방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영근도 뭐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 김지광이 황영근을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켜주면서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으로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경방이 알아서 날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이번 편에서 과거 팀 선배였었기 때문에 컨디션이나 저력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6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7번하고 6번 5번입니다. 6번 7번하고 6번 5번 두 차권 6번과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7번 6번 1번, 3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송경방은 자리 잡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송경방의 뒷자리를 조용소가 물고 가거나 주효진이 막혀 나간다면 송경방이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조용소가 쫓아가고 주효진이 쫓아갑니다.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조용소가 또 주효진 또 송경방의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뭐 송경방 머리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이라든지 5번하고 4번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광 전일에 해서 금일도 편성 여유가 있습니다. 황영근의 선행감 따라서 지켜주느냐 송경방과 타입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전 파업 선수들이에요. 황영근과 협공을 먼저 가져가보자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시우 전일 내선에서 갇혔습니다. 하지만 뚫고 나왔는데 직선에서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시우가 객관적인 기량매선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력도 갖췄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송현이, 차봉수, 이성광, 김문영현, 여기에 장태창까지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죠. 김시우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어미태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 선수인 비파업 선수인 김시우와 김희태의 협공 가능성이 과연 통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어미태도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전일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금일도 김시우가 먼저 서두른다면 어미태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차봉수도 못 넘고 이성광도 못 넘어요. 송현이도 못 넘습니다. 그 점 때문에 파업 선수들을 완승해요.
5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문영은 경주 내용 보면 많이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김씨의 뒤를 직접적으로 1번, 2번, 3번의 도움으로 김씨의 뒷자리 확보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빼앗는 작전도 가능해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차선책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5번하고 4번은 충분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하고 7번입니다. 수도권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5번과 7번 쪽 경제 중심이라는 점, 5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수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완승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슈를 내선에서 가다버리게 된다면 이번 편성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파업의 중심은 아무래도 문영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문영윤이 송현희를 몰고 와서 취임 나서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광 전일 때렸는데 신속 자체가 안 나왔어요. 오히려 차봉수가 4번과 조금 펼쳐 나가게 된다면 4일이나 4위입니다. 4일이나 4위는 김시우가 만약에 내선에서 갇혀서 고전했을 경우 4번 1번하고 4번 2번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뭐 송현이도 그렇고 이성광도 그렇고 때리면 죽습니다. 선발급 선수들 희석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김시우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거나 먼저 때려도 직전에 차도 때려서 버텨낸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5-7 먼저 5-4를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동일하게 PC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